자, 가등기 담보라는 건 을이 갑한테 1억 빌려줬어. 그럼 저당권 설정하면 채권 회수할 건 확실하죠. 그런데 나중에 돈 못 갚으면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약속을 하면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미리 가등기만 해놔. 이걸 가등기 담보라고 한다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걸 가등기 담보라고 해. 그럼 나중에 갑이 을한테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약속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그런데 을이 폭리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폭리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등기 담보법을 만들어가지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제기에 돈 못 갚았다고 을이 무조건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변제기가 지났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갑한테 돈 갚을 기회를 주도록 돼 있어요. 이걸 실행 통지다 그래요. 그럼 갑은 약속한 날 돈을 못 갚았죠. 그런데 을이 약속대로 소유권 취득하겠대. 그러면 실행 통지를 갑한테 해야 되고 이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돼. 이걸 청산기간이다 그래. 요 2달간이 갑이 마지막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야.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어. 그럼 이제 실행 통지할 때 이날 부동산 평가액이 있고 이날까지 을이 받을 돈이 있었겠죠. 그 공제한 차액을 청산금이다 그래. 그럼 이 청산금을 갑한테 알려줘. 그래서 돈 갚으면 될 걸 못 갚았어. 그럼 그 이후에는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있다고. 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등기 담보를 할 때 둘이 약속하기를 돈 못 갚으면 을이 요거 취득하기로 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변제기를 단기로 해. 아니 갑도 이거를 국민은행 같은 제1금융권에 가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처지야. 커피 얻어 마시면서. 그럼 이런 거 안 하겠죠. 이미 제1금융권에서는 봐주지도 않고 제2금융권도 봐주지도 않고 사채나 빌려야 돼. 그때 되는 그때. 그래서 변제기도 굉장히 단기로 해. 그리고 본등기 필요한 서류들 있죠. 미리 을이 다 챙겨놓는 거야.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해. 미리 다 챙겨놔. 그래서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실행 통지하지도 않고 청산금 지급도 안 하고 본등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한 거죠. 그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그냥 무효인 거야. 소유권 취득 절대 못해. 그렇게 해서 갑과 같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그래서 이 을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본등기를 한 건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다 챙겨놔요. 갑한테 그래. 본등기 하는데 필요한 서류 다 갖고 와. 그랬더니 갑이 안 됩니다.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이라고 동시행 관계인데 미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빌려줘. 그러니까 맡겨둘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본등기한 사건들이 그래서 일어나. 그랬는데 을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 갑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세게 나와.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밟았어.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그래도 돈을 못 갚길래 청산금을 줬어. 그럼 처음에는 무효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절차를 준수했죠. 그럼 그때부터 유효일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그때부터는 유효하다라고 한 거야 판례가. 미리 무효 등기를 했지만 나중에라도 절차를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했다면 그때부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니까 그때부터는 유효하다라고 한 거라고. 그 내용이 3번 내용. 자, 3번에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됐대. 되었다면 이렇게 읽지 마요. 항상 단정적으로 끊어 있는 게 좋아. 무효로 되었다 이렇게.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이렇게 읽지 말고 청산 절차를 마쳤다 이렇게. 그럼 처음에 무효였다가 청산 절차를 마쳤죠. 그럼 유효 등기 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나온 거예요. 3번이 답이야.
2월 둘째 주에 가등기 담보법 확인은 처음이야.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2월 둘째 주에 가등기 담보를 하다니. 그 다음 이제 39번은 명의신탁이 나와요. 명의신탁 문제가 주어질 때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 두 가지는 떠오르셔야 돼. 명의신탁은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야. 단 명의신탁이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 딱 두 가지. 종중재산하고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에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을 때, 그때 한해서만 유효일 수 있다고.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뭐부터 봐야 돼? 종변지만 보면 돼. 종중 배우자가 아니라야 유효일 수 있어. 언제나가 아니라 법령의 목적이 없을 때에만 유효해. 나머지 관계가 명의신탁이 나오면 그냥 싹 다 무효하고 시작하면 돼. 두 번째는 명의신탁이 무효든 유효든 수탁자랑 거래한 제3자. 이거 개털이죠. 개털 몰라요? 수탁자랑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여기 두 번째 쟁점이에요. 악이라도 권리 취득해. 명의신탁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첫째, 명의신탁은 무효요. 유효이려면 종중 배우자 간의 유효일 경우가 있다고. 그 이외엔 다 무효야. 유효든 무효든 수탁자랑 거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것만으로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 적극 가담했을 때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그래서 39번에 아주 다양하게 멋을 부려서 혼을 쪽 뺐다가 가장 평이한 게 답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자, 39번은 갑과 을은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실 건 갑과 을, 명의신탁 이렇게 통합시켜야 돼. 명의신탁 유효요 무효요? 에? 무효지. 왜 무효야? 그냥 갑과 을이니까. 종중이나 배우자가 아니라고 나와야만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갑과 을 나오면 명의신탁은 무효야.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 가야 돼. 명의신탁 무효. 그리고는 병소유 건물 소유권 등기를 을 명의로 했대. 자, 을 신탁자야 수탁자야? 갑과 을이 명의신탁했어. 그리고 을 명의로 등기해놨대. 자, 을 신탁자야 수탁자야? 아예 수탁자인 거지.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니까 을 명의로 된 거 아니야. 개털 명의만 빌린 사람. 아니요 그럼. 자, 틀린 거 고르래. 그래서 1번 2번에 정신을 막 빼놨다가 3번에 가면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 을 간의 계약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냥 틀렸잖아. 아니 명의신탁이 유효다 지금 나왔잖아. 명의신탁은 그냥 무효다니까.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뿐이야? 종중 배우자 간의 법령의 목적이 없을 때만 유효해요. 그렇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싹 다 무효야. 그래서 3번이 답이요.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어.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면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아무 상관없어. 종중 배우자 간의 법령의 목적이 없을 때만 유효성이 인정돼. 그 이외의 명의신탁은 다 무효예요. 그래서 그냥 3번이 답이야. 이런 거는 그냥 주워 담아야 돼. 그런데 1번부터 읽다가 막 적용하던 중에 정신을 잃어버려. 이제 3번은 그래 선이 착하구나 모르면 유효겠지. 이제 답 없어 이제 그러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명의신탁이 사례로 주어졌을 때는 명의신탁이 유효인 사건인지 무효인 사건인지를 먼저 써놓고 가셔야 돼. 항상 써놓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자 40번에 집합건물 옳은 거. 이 문제는요 4가지 판례가 자주 나오지 않은 판례인데다가 최근 판례까지 섞여 있어요. 대신 한 지문은 가장 기본적인 법조문을 낸 거야. 이런 문제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려워.
4개는 처음 봐, 하나는 자주 봤던 거지만 내 놈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제 알던 놈도 잘 모르는 게. 자, 답만 보시면 돼. 나머지 질문들은 자주 나올 거 아니니까. 그 2번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보존의 흠, 즉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자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해. 공용 부분 추정 이렇게 동합하시면 돼.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하자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그 사람만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일단 책임을 져줘라 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사안이고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는지 지금 안 하셔도 돼. 앞으로도 안 해도 될지도 몰라. 대신 그냥 비싼 시간 쪼개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푼 문제를 뭐 앞으로 꼭 계속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8개월 동안 남았으니까 8개월 동안 공부를 하실 때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그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남기는 식의 공부를 하시라고. 어느 과목이든 민법만 아니라 다른 과목.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최우선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먼저 추려서 하세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들은 아예 머릿속에 넣지도 마.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게 정리가 우선 되고 그게 완벽해졌을 때 좀 더 하나씩 해가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입에서 나와야 돼. 이게 나오면 아 이것부터 보라 그랬지 그게 나와야 된다고. 그냥 기본서 읽듯이 하지 말고. 네. 명절 잘 보내시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어. 날짜가 워낙 좋아서 영하 15도 설 연휴 빨리 가서 시장 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